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토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의대와 스카이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지, 내신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내신을 어떻게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들이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대학들이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있는 어려운 과목, 그 다음에 하고 싶어하는 공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 전문서적 읽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왜 특목고 자사고인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의 진로활동 등에 대한 사례, 학생부에 있는 사례들을 갖고 대학이 합격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과목별 세특에서 이제 합격한 사례들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는 진로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세특을 이렇게 우수하게 적어주니까 비록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그런 비교과의 심학습한 역량을 학생부에 기재되니까 내가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시겠죠. 여기서 이제 독서를 통한 심학습관 나타내야겠지만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지만이 내가 이제 외대부거나 하나고나 대원외고나 상상고나 이런 학교를 들어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 결정하는 것이 이제 자소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사실은 대입에서는 학생부와 자소서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입에서는 아직까지는 학생부가 중학교 선생님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일부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학생부가 대입만큼은 덜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 기반 면접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수한 자소서를 만드는 것은 뭔지 오늘 사례를 갖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수한 자소서는 외고든 그러니까 자사고든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수학적 역량을 자소서에 나타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과정. 근데 수학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학습법 쓰려고 하는 학습법 쓰는 것은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 지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학습했던 탐구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수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이 학생을 갖다 합격시키면 외대부고에 들어와서 하나고에 들어와서 대원외고에 들어와서 상산고에 들어와서 경기외고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우수한 자소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목고 자사고의 진로활동과 세특을 보여드린 다음에 각 대학의 명문대 합격한 세특의 사례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자소서는 어떤지를 갖다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하세요. 뭐라고 하죠? 그래서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예비 서울대 학생이란 독서는 기본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어려운 과목 하랍니다. 그리고 교과 수업에 생긴 궁금한 점을 찾아보고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도 하고 싶은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걸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죠? 전문서적을 읽으라고 하고 꼬리물기 독서를 하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학생부가 바로 어디가 유리하죠?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많이 요즘 적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올해부터 자기평가서도 들어가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학생부가 바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죠. 고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교과학습 발달상. 교과 성적은 단순히 절대적인 점수와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이수 과목의 난이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 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건 뭐가 들어갑니까? 이수 과목의 난이도를 보겠다고 하죠. 이수 과목의 난이도를 보겠다고 하면 당연히 일반고의 교육과정은 대부분이 대동소이하죠. 이런 어려운 과정을 나타내려고 하면 바로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고급 과목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직 여의치 않은 그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통목고 자사고들은 이수 과목의 난이도에서 심화된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기소개서에서 고대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는 혼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경제교과서를 구해 읽어보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원서로 공부해보기도 하면서 경제학자라는 꿈을 조금씩 구체화시켜 왔습니다. 학교에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없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대학에서는 너 경제학과 오려고 하면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 읽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좀 한계가 있죠. 이런 걸 갖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서울국제고나 이런 국제고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뭐가 있죠? 미시경제에 깔리고 거시경제에 깔리고 이런 심화된 학습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고는 이런 심화된 교육과정이 없어 내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있고 방과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화된 과정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걸 갖고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이제 한번 세특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활동입니다.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마케팅의 기반이 되는 경영경제학에 대한 학습과 수단이 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탐구활동을 이어나감.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심리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으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론에 흥미가 생겨 학습 심리학을 읽고 이를 마케팅에 적용해 본 후 심리학과 경제의 관련성을 재확인하고 2학년 때 공부한 행동경제학을 확장하여 소비의 심리학 등 다양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소비 의사 결정의 구성 요소에 대해 탐구함. 이 과정에서 K무크의 경제학 첫걸음을 수강하며 맹큐의 경제학, 화폐 경제학 등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내 열람실 문제에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 본 논문을 작성함.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열람실 환경의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학우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의문을 갖고 현대사회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방향에 대한 탐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음. 진로 활동이 어떻죠? 일반적으로 우리 본다고 하면 일반고의 이렇게 진로 활동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다르다는 걸 갖다 아실 수 있죠. 다음에는 이제 또 기계공학을 보겠습니다. 미래의 운송수단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자율주행 안드레스 헤르만저를 읽고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줄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사회 변화에 대해 고찰함. 학습 과정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의 원리에 대해 알고자 인터넷 강의 자율주행을 위한 머신러닝을 수강하고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표현과 역전파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 탐구함. 이론으로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보고자 신경망 첫걸음 타리크저를 참고하여 손글씨 데이터를 인식하는 3계층 신경망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구현함. 실제 신경망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화 탐구하고자 자동차 객체인지 시스템의 스케줄 최적화 논문을 읽고 경로 생성, 경로 추정 및 객체인지 등 자율주행을 위한 많은 부분의 인공신경망이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됨.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학습하면서 사고의 책임에 관해 관심이 생겨 테슬라 사고와 같은 실제 사례 기사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법제도 및 개선 과제 논문을 읽으면서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법적 제도와 명확한 책임 판단 호기심을 해결함. 이런 부분이 진로 활동인 거예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뭘 못하죠? 학교 교내 활동이 많죠. 근데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런 진로 활동 같은 것을 갖다 뭘 넣어주죠?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학습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재해주는 학교가 되게 많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학생부의 종합전에서 유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예도 한번 볼까요?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는 자세와 학문과 융합적 사고 능력이 탁월함. 대학 탐방이나를 통해 뇌와 통신기기를 연결하는 디바이스 기술을 접하고 뇌신경의 작용에 관심을 가짐. 인공지능 뇌는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사람도 가능한지 의문을 가짐. 이후 온라인 강의 인간 뇌의 이해를 듣고 사람의 뇌도
후천적으로 개발됨을 깨달음. 이를 계기로 진로 독서 활동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뇌를 읽고 뇌질환 치료 등의 신경 가소성에 적용됨을 알게 됨. 더불어 신경 가소성의 분자 생물학적인 작용 원리를 알기 위해 영어 논문을 참고하여 성상세포의 재배열을 통한 뇌신경 회복과 이에 중요한 신경성장 유전자 BHLH를 학습함. BHLH는 전사조절 단백인 뉴로디원이 필요한데 세포액으로 유입되는 기전은 알려지지 않아 뉴로디원을 결합 운반하는 캐리어 프로틴을 이용한 BHLH 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캐리어 프로틴의 화학적 특징에 관한 후속 탐구를 진행함. 이게 이제 바로 진로활동 의학과 생명학과거든. 의학학과는 이제 생명과학에 진학한 학생의 진로활동이었죠. 그 세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특을 보면, 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매 수업 시간이 끝난 후 수업 내용에 관련된 응용적인 내용이나 개별적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도 귀를 기울인 자세를 보임. 질문에 대해 교사와 함께 토론해 답을 찾아가며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는 학생임. 책을 통해 알게 된 프로스타글라딘의 위점막 보호 기능에 의문을 품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소화기에 대해 배우는 이에 대해 교사에게 질문함. 그 후 더욱 명확한 해답을 얻고 싶어 도서 캠벨의 생명과학 및 그 논문을 찾아보며 프로스타글라딘이 국소 조절자로서 신호 전달을 수행해 위점막을 보호함을 깨닫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함. 생명에 대한 지적 호기심 및 논문을 찾아 읽을 정도로 흔치 않게 매우 기쁨. 질문 해결을 위해 교사와 토론하고 논문을 찾아 읽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며 의구심이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는 학생임. 생명과학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지녀 주목 열매로 만든 항암제가 무엇인가와 같은 심화 질문에 자주 대답함. 생명교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무엇보다 이 학생에게서 생명과학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 이게 어디죠?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갖다 진학한 특목고자적 학생 세특의 사례입니다. 이제 고급 수학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화생과 연대 치대를 간 특목고자적 학생의 세특입니다. 드무합으로 정리를 증명하고 이를 이용해 오일러 공식을 증명한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합숙하여 장미곡선의 성질을 조사해 발표하고 타원의 극방정식을 나타내는 과정을 보고 이를 20류를 이용해 원뿔곡선으로 일반화한 리포트를 작성함. 극방정식 표현된 도형의 넓이와 편미분을 활용해서 극방정식의 그래프의 접선을 구함. 또한 상미분 방정식의 성질과 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이해한 후 자기주도적으로 일개선형 및 비선형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을 학습하고 해의 성질을 기하학적으로 파악하여 평소 관심이 있던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한 뉴턴의 냉각곡선 모델링 리포트를 작성해 검토를 요청하는 등 수학적 잠재력과 학업적 능력을 보임. 또한 질량 중심과 모멘트를 배우고 파퓨스 정리를 이용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극한 연속성과 편미분 계수와 편도 함수에 대해 익히고 증분 정리를 이용해 연쇄법칙을 증명, 이를 이용해 이변수 함수의 방향도 함수가 이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와 단위 벡터의 내적각과 같음을 증명한 이변수 함수의 극값을 판별하는 도함수 판정법에 대해 익히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 등 수학적 원리 탐구 활용 능력이 탁월함. 이게 이제 고급 수학에 대한 세특 사례죠. 이제 사회문화 세특을 한번 볼까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을 독서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점인 사이버 범죄, 교내 왕따 등의 원인을 일탈 이론에 속하는 아노미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과 연결지어 분석하는 통찰력 있는 학생임. 또한 괴짜 사회학을 읽고 사회 전반의 무질서 상태가 더 큰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탐구하며 치안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역차별 없이 규범을 확립해야 하고 나아가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빈부격차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사회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특히 사회의 책임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능론이 추구하는 교육기회의 평등론과 갈등론이 추구하는 결과의 평등을 비교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감소를 위해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 탐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탐구하는 매우 적극적이며 실용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 이 학생이 연대 언더우드에 들어간 바로 특목고자적 학생입니다. 외고 학생이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떻죠? 현대사회학을 독서하며 깊이 있는 전문 서적,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서울대학교 학생보종합장 안내서에서 얘기했던 이런 도서를 통해서 학습한 심화학습한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특목고에 합격한 아이들이 한번 자소서의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프리드 마셜이 말한 냉철한 두뇌와 뜨거운 가슴에 깊이 공감하며 경제학이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역시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정책 자문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클릭 경제 잡지를 구독하며 경제 동향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정년 연장 60세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내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소비 심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등 시사 이슈와 연계하여 경제학을 공부해왔다. 경제사와 경제법에 대한 관심은 역사 속 경제정책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공정거래법이 과거의 신해통공과 유사함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조실록의 신해통공 조치 기록을 비롯한 문헌 고찰을 하며 제도의 폐해 규제적 성격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이 현대의 공정거래법과 일치한다는 생각에 이를 교내학술제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1장 1조를 19세기 조선에 적용시켜 시전 상인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였는지 독과점 행위 여부를 현대의 입장에서 판별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찾은 주요 판례를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신해통공 후속조치 기록 중 이에 부합하는 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해통공과 현대의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유사성의 소논문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독과점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알아보며 이를 19세기 조선에 대입하여 적용하는 과정으로 역사를 현재에 투영해 볼 수 있었다. 경제정책 자문가는 시내 상황에 따라 해결해야 할 주요 경제 문제가 다른데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해불평등을 생각한다. 이에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사막화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한 워터앱의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능이 개선된 워터앱은 직접 무역 방식의 가격적 비현실성과 기부 및 원조 방식의 지속 불가능성으로 인해 보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대안을 찾기 위해 소외된 90%를 위한 비즈니스 등 적정 기술 제2의 흐름과 관련된 책을 읽으며 저개발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 비즈니스적 시각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이 수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생산 과정에서 지역의 노동력이 투입된다면 지속적인 적정 기술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워터앱 상용화를 위한 대안 생태계 구성을 주제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하였다. 세상을 추상화시키는 경제학의 도구로서 수학을 주목하며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수학 수행 평가로 함수의 원리로 파악한 SNS로 인한 생산성 손해, 진위계수를 통해 알아본 사회적 불평등의 보고서를 작성하며 실생활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해왔다. 외대부고에 진학한 후에는 탐구토론대회를 통해 일상생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연구를 하며 수학적 사고를 확장시키고 진로를 준비할 계획이다. 중학교 시절 경제동아리와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 활동을 통해 함양한 경제를 비롯한 철학사회학 등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스콜라스 이코노미스트 동아리에 가입해 키우고 싶다. 이랬죠. 외대부고에 이제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인데 되게 이제 중학생 못지않게 되게 우수한 사례죠.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외대부고 자연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목표는 100%, 지금까지 30%, 스타벅스, 더블더치, 에어비앤비 이들의 공통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영이익의 극대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 사례를 탐구하며 통계학에 관심이 생겼고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미래의 흐름을 잡는 열쇠라는 확신을 가져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게 되었다. 통계 분석 연구의 활동 중 데이터가 보인다를 통해 데이터 마이닝을 하여 분석하는 실무적인 방법을 학습하며 캔커피의 판매량과 실직온도 사이의 회귀분석 모델식을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두 변수 간의 강한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후 교복 착용에 대한 찬반 토론을 준비하며 집계한 설문 결과를 보고 이것이 주변 학생의 의견과는 다르게 느껴져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사 결과 표지법차 때문에 표본조사의 결과가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궁금함이 생겼다. 연관성과 오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론에서의 대선 결과 조작 의심을 해결한 오유석 교수님께 이메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 오차를 줄이는 방법들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그것을 계기로 확률, 비확률, 표본 추출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로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층합표본 추출법과 점락표본 추출법이라는 결론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활용하여 교복 착용에 찬성하는 토론 상대평에 준비한 자료에 표본 선정에 오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회귀 분석에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의문점은 수학적 기법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고루 함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으로 답을 얻었다. 사회시간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배우는 유넵 사이트에서 접한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를 탐구하였다. 온실가스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학습하였고 교토 의정서와 우리 정부의 노력 등을 공부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감축은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세금 상승 등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에 실제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 주민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대값을 설정 후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게임 이론을 해석하여 탐구복을 작성하였다. 외대부고에 도달할 60%. 통계학은 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학문들을 연결시켜 공부해왔던 나의 특성에 맞으며 원하는 학문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합세에서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다. 입학 후 ET를 활용하여 통계 관련 수업을 수강하여 데이터 마이닝과 시계열 분석을 공부하고 통계 소프트웨어를 다루겠다. 또 통계 동아리에서 경제와 통계를 조합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결론을 실제와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연구 논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논문을 써보고 싶다. 미래의 99%, 이후 데이터의 완전성과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표본이 아닌 모집단 자체를 가깝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적 표집 오차와 비표집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비록 이거 중학생들의 어떤 자소서지만 외대부고에 합격하기 위한 어떤 자소서였죠. 물론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였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수준이 되게 높죠. 그렇죠? 되게 뭐가 있죠? 다 수학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좋아하죠.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관련된 탐구. 왜냐하면 외대부고에 들어가면 R&D 활동이 있죠. ARC가 있죠. 그다음 창의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심화학습과 탐구 역량을 나타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외대부고의 어떤 프로그램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와서 특목고 자사가 많이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장을 깔아주는 거고요. 그 장을 깔아준 거에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을 꼭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특목고 자사고 입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이런 자소서와 같이 심화학습 역량을 나타내는 수학과 탐구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